때는 바야흐로 2002년쯤이었던가? 아마 뭐 그때쯤이었을 거야. 당시 스타일 아이콘으로 간지를 뿜뿜 뿜어내고 있던 일본 축구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카타 히데토시였지. 나카타가 비록 일본 축구 선수였지만 실력도 좋았고 간지가 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단 말이야. 물론 축덕이면서 동시에 간지 사냥꾼이었던 나도 이 나카타 히데토시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 나카타가 정장에 백팩을 메고 있는 사진을 하나 봤거든. 이 백팩에 딱 꽂힌 거지. 이게 피사의 제품이었는데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막 알아봤더니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는 절대 사지 못할 가격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호흡도 가빠오고 손도 덜덜 떨리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게 그 가방이 없어서 그런 거 같고 그 가방만 사서 딱 메고 나가면 그냥 짱 먹을 거 같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해낸 게 바로 이태원이었던 거야. 이태원으로 가서 짭이라도 사겠다라는 당시로선 정말 어마어마한 결심을 했고 또 이게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친구를 대동해서 이제 이태원으로 달려갔지. 그래서 드디어 S급 짭을 거의 20만원 돈 주고 샀던 거야. 왜 다들 짭 사본 경험들 있잖아. 뭐 없다고? 아니 또 나만 쓰레기야? 암튼 이 가방을 샀던 그 당시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뭐 이것도 맨날 메고 다니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흥이 없어지더라고. 아니 그 가방이 멋있는 게 아니라 나카타가 멋있었던 것이다. 내가 메고 다녀봐야 뭐 그닥 멋있지 않았다. 그런 걸 깨달았다고나 할까. 왜 이런 짭 이야기를 꺼내느냐? 1998년 데뷔했던 플러그라는 그룹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짭을 산 썰을 살살 풀어봤던 거야. 이 플러그라는 그룹이 노골적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짭을 표방하고 나왔던 그룹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 플러그를 떠올리면 내 평생 처음으로 샀던 짭, 그 가방이 생각난단 말이야. 한때 짭을 사서 허세를 부렸던 저이지만 이 영상만큼은 진심 100% 진퉁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진심을 함께 해주세요. 플러그는 1998년 데뷔한 남성 3인조 댄스 그룹이었고 멤버는 보컬 이승길, 래퍼 김영태, 댄서 박종호였어. 이 플러그는 90년대 초중반 가요계를 호령했던 기획사 라인음향이 야심차게 내놓은 그룹이었는데 이 야심찬 기획이 겨우 서태지와 아이들 따라하기였던 거지. 사실 라인음향도 90년대 말 들어서면서 살살 맛이 가기 시작했어. 90년대 말 1세대 아이돌의 시대가 열리면서 가요계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라인음향은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플러그 같은 그룹을 내놨던 거지. H.O.T. 제키, S.E.S. 핑클이 주름 잡던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 짭이라니 진짜 감이 제대로 떨어졌던 거지. 이 플러그는 라인음향 전속 백댄서였던 박종호, 오디션을 통해서 뽑힌 김영태, 그리고 자작곡이 담긴 데모 테이프를 가지고 라인음향의 문을 두드렸던 이승기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댄스 그룹이었던 거지. 이들의 1집 앨범 수록곡 8곡 중 6곡을 이승길이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었고 그룹 멤버들이 안무와 음악을 모두 만들어낸다는 점을 서태지와 아이들에 빗대서 홍보를 했었지. 그냥 노골적으로 제2의 서태지와 아이들로 홍보를 했던 거야. 이 플러그 1집의 노래들, 특히 타이틀곡 그대 나를 떠나버리는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이 노래 저 노래 짜깁기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서태지 냄새가 물씬 났는데 거기다가 보컬 이승길의 목소리가 서태지와 너무너무 흡사했거든. 당시 이 이승길이 서태지 모창대회 우승자였다더라는 얘기가 있어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들면서 조사해보니까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되더라고. 당시 내가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는데 야 이거 서태지인가 할 정도로 비슷하긴 했었어.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서태지와 아이들을 비슷하게 모방했어도 결국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위 호환, 그러니까 태무에서 산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느낌이었지. 당시 개성 있는 아이돌 그룹들이 그냥 봇물 터지듯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대중들이 굳이 태무에서 산 서태지와 아이들에 환호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고 심지어 서태지와 아이들 팬한테는 서태지와 아이들 따라쟁이라고 욕을 먹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 플러그가 98년 5월에 데뷔를 해서 한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998년 7월 서태지가 5집을 내놨던 거야. 이러니 플러그 꼴이 좀 우습게 된 게 사실이었지. 이후 플러그는 후속곡 덫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덫은 천성일이 작곡한 노래였거든. 그런데 이 노래는 천성일이 만든 노래라서 그랬는지 서태지와 아이들 냄새보단 오히려 노이즈 냄새가 좀 나던 노래였는데 이 노래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플러그는 가요계에서 사라져버렸지.
1집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라졌겠지만 1998년 말 라인음향의 대표 삼행석이 탈세자로 기소가 되면서 라인음향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회사가 아사리판이 나면서 플러그같이 망한 그룹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지. 그렇게 태무, 서태지와 아이들은 가요계에서 사라져갔어. 플러그 해체 이후 이승길은 홍경민, 심태윤의 앨범에 작곡가로 참여하면서 작곡가로 활동을 했지. 그리고 한동안 그의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작년 초 우탁이라는 AI 가수가 데뷔했거든. 이 우탁의 노래에 이승길이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했더라고. 그런데 AI 가수란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노래하는 목소리도 AI라는 건가? 이게 정말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난 이런 AI로 생성된 목소리로 노래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닥 탐탁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승길 이 양반이 계속 음악을 하고 있구나를 확인해서 한편으론 반갑더라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서태지와 아이들 짭으로 밀고 나왔던 그룹 플러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사실 굳이 이래야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해. 나름 재능 있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소모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나중에 라인음향을 나온 김창완이 설립한 우퍼 엔터테인먼트에서 음치 가수 이재수를 데뷔시켰는데, 이때 서태지의 컴백홈이랑 울트라매니아를 무단으로 패러디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잖아. 그런 걸 보면 김창완 이 양반이 플러그부터 해서 이재수까지 서태지한테 여러 번 찝쩍거렸던 것 같다. 뭔가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었나 싶기도 하다네. 그렇다고 재능 있고 젊은 친구들에게 서태지와 아이들 짭 같은 오명을 뒤집어 씌운 건 참 별로라네. 플러그 오프 보험. 나는 들었다. 지구도 노후 설계가 필요하니까. 지구의 보험을 들자.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수호천사 동양생명.